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요새 날씨 너무 더우시죠? 이 무더운 날씨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모든 소식 후다닥 전해드리고, 오늘 친구와 빠른 술자리가 예약되어 있는 제자르의 2024년 8월 7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73%에 가까운 시청자분들께서 구독한 줄 착각하고 시청하고 계시는데, 더워도 추워도 손흥민, 김민재 등 해외 축구 소식 가장 먼저 전해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미친 수익률에 대해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미친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현재 프리미어 리그 이적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팀을 스코어 90 SNS에서 정리해 주었는데, 이번 시즌에 챔스 나가면서 에버턴에서 오나나를 약 900억에 사오는 등 지금까지 8명을 영입한 에스턴 빌라가 1억 7,600만 유로 약 2,650억을 쓰면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독일 국대 공격수 필크루크를 도르트문트로부터 데려온 웨스트햄이 1억 3,200만 유로 약 2천억을 사용해서 5명을 영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첼시가 6명을 데려오면서 1억 1,300만 유로 약 1,700억을 사용하였고, 맨유는 2명을 영입하는데 1억 500만 유로를 사용하면서 1,600억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요로 선수가 부상으로 3개월 결장이 확정되면서 맨유는 선수 영입 잘못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이 선수 5명을 영입하면서 1,400억을 사용했고, 아스날은 선수 2명을 영입하면서 1,200억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돈을 안 쓰는 클럽들이 있었는데, 맨시티는 사비오 1명만 영입하면서 375억을 사용했고, 리버풀은 현재까지 영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시티는 스쿼드의 완성도가 높아서 1명만 영입하는 것 같고, 리버풀은 클럽 감독에서 슬롯 감독으로 감독이 바뀌면서 선수를 추가하기보다는 현재 기존 스쿼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4명을 영입하면서 약 856억을 사용하였고, 토트넘은 양민혁 이적료가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그레이와 베리발의 이적료만 계산해서 약 766억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현재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이 이번 시즌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요약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에스턴 빌라와 웨스트햄이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토트넘이라는 구단 자체에 정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엔제 감독이라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을 선임해서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로 토트넘의 축구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하는 팬들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도 계속 이번 시즌부터 맨시티, 리버풀과 같이 리그 우승 경쟁을 하는 팀으로 만들고 싶다면서 이번 시즌에 선수 영입을 엄청나게 할 줄 알았던 토트넘이었는데,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흘러가는 분위기로 보면 엄청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다라고는 말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축구 클럽이 인기가 있으려면 매력적인 축구를 하면서 구단이 투자를 하면서 매년 발전하며 우승을 노리는 팀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적 시장에 약 3주 남은 상황에서 큰 돈을 쓰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투자에 토트넘의 영국 내에서 인기는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 덕분에 동아시아 시장에서는 손흥민 효과로 900억 수익을 창출했고, 그리고 손흥민 덕분에 스폰서 계약을 800억짜리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토트넘은 손흥민 덕분에 경기장 밖에서 4,400만 파운드 768억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곧 4,800만 파운드의 재정적 이득을 기록할 예정인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손흥민 선수 덕분이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에 162골을 넣으면서 2024년 토트넘의 구단 역대 득점자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32세의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특정 지역 출신 선수를 영입하는 것에 따른 상업적 이점은 때때로 과장될 수 있지만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경우 그 영향력은 입증이 가능하고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토트넘의 이사들은 손흥민 선수 영입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성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이제 토트넘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는 클럽 중에 하나가 되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이번 여름에 토트넘을 아시아로 데려가서 일본과 한국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보유한 것의 장점은 최근 토트넘의 공식 발표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새 상업적 계약 체결의 핵심이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새로운 상업적 거래를 위해 제작하는 모든 홍보 라인의 중심에 종종 등장한다. 토트넘은 2022년 한국 프리시즌 투어의 공식 스폰서로 여행 가방 회사 투미를 선택한 것도 그런 경우였다. 그리고 최근 7월 24일 토트넘은 투미와 계약을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손흥민은 2년 넘도록 투미의 글로벌 홍보 대사로 활동해왔는데 이러한 제휴 성공은 양측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촉매제 중 하나가 되었다. 토트넘은 이 계약을 통해서 4,400만 파운드 768억의 수익이 증가했다. 투미와의 최신 계약과 토트넘이 슬리프 스폰서인 크라켄과 최근 계약을 통해서 토트넘의 이번 시즌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손흥민이 메고 있는 가방 보이시죠? 손흥민이 홍보하고 있는 투미 가방 브랜드와 토트넘이 스폰서 계약을 맺었는데 손흥민의 영향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우. 이렇게 일단 800억의 수익을 창출한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오늘 새벽에 손흥민 선수 덕분에 900억을 토트넘이 벌어왔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도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손흥민은 일본 방문으로 5,100만 파운드 900억의 거래를 경기장 외에서 성사시켰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최근 몇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덕분에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 주장의 인기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토트넘의 인기는 엄청나게 상승했다. 토트넘은 다른 프리미어 리그 팀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프리시즌에 토트넘이 다시 그쪽을 방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일본에서 감독을 했던 엔제 감독은 도쿄에서 열린 빗셀 고베와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했고 K리그 올스타 팀을 상대로 5대3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열린 바이 에른과 경기에서 2대1로 패배했다. 이런 투어로 토트넘은 최대 1,000만 파운드 약 180억을 벌 수 있었다. 이 수치에는 프로모터 수수료, 티켓 수익, 상품 판매 수익 및 기타 활동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토트넘의 브랜드 프로필을 높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점이 있다. 그리고 다른 클럽도 동아시아 지역 최신 축구 경제 뉴스 덕분에 토트넘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상업 거래 성사 토트넘이 수혜를 입었다. 프리미어리그 영국 내의 TV 중계권료는 최근 몇 년 동안 다소 정체되었지만 해외 중계권료로 증가가 상쇄되었다. 토트넘은 22-23 시즌 2억 400만 파운드의 중계권료 수입을 창출했고 그중 절반이 영국 외 지역의 방송권 수입이었다. 미국은 프리미어 리그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별 시장으로 많은 클럽들이 프리시즌 동안 미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도 전반적인 가치 측면에서 그다지 뒤지지 않는다. 스포츠 비즈니스에 따르면 프리미어 리그는 일본 방송사 유넥스트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이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전 계약의 규모로 연간 1,700만 파운드 3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이 거래로 재정적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팬수를 늘리고 키우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부트룸 분석. 토트넘은 동아시아에서 늘어나는 팬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최근 더 부트룸의 단독 인터뷰에서 축구 금융 전문가 키런 맥가이어는 동아시아에서 토트넘의 인기는 클럽 탓이 아니라
손흥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일본의 유넥스트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심을 활용하는 것에 훌륭한 일을 했지만 32세의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면 급격한 하락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항상 있다. 팬의 충성심이 토트넘이라는 클럽보다는 선수에게 집중되는 유동적인 팬덤이 현재 상업적 시장의 원동력이고 토트넘도 이런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토트넘은 18살의 윙어 양민혁이라는 또 다른 한국인 선수를 영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민혁이 떠오르는 재능이 있는 사실 외에도 양민혁 영입에는 이런 동아시아 마케팅 측면이 고려되었다. 토트넘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디어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특히 클럽과 관련된 팬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면서 손흥민의 인기 덕분에 일본 방송사 유넥스트와 3년 중계권 계약을 체결해서 5,100만 파운드 약 900억의 수익으로 올렸다고 말한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미국 가방 브랜드 투미로부터 800억의 수익을 창출하고 손흥민 덕분에 일본 유넥스트와 900억 수익을 창출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동아시아에서 토트넘이라는 돈 안 쓰는 거지 같은 구단에 관심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덕을 많이 보면서 아직까지 2년 이상의 장기 재계약 소식이 없다니 레비 회장은 아침부터 욕 나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이런 엄청난 수익 창출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소니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시장성이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과 동남아시아 여행을 다녔는데 손흥민의 광고물들을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걸어 다니는 금강이라고, 손흥민에게 3년 이상의 재계약 체결하고 주급도 크게 올려주라고 라면서 손흥민의 수익 창출 효과에 반응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축구 실력도 엄청나고 광고 효과도 엄청난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이 시작되고 아마도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2년 이상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깜짝 소식이 뜰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제 예상대로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